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전기동산입니다. 힘차게 시작해 볼 텐데, 다들 연휴가 이제 다 끝나서 조금 기운빠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연휴가 없다고 하네요. 네. 연휴가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연휴가 없는 게 물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아쉬운 것도 있고,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저는 뭐 그냥 연휴는 쉬는 시간? 좀 이렇게 몸을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네, 추석 연휴도 또 한글날 포함했던 연휴도 이제 다 지나가고 한동안 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보내야 되는데 힘내면서 출발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날씨가 좋은 가을이라서 각종 행사 소식이 좀 많아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모두 끝나서 아쉬운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억새 축제가 있습니다. 네, 축제 기간이 일주일이라서 뭐 여기서 억새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먹거리도 있고 뭐 이런 축제라고 하니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길어요.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인데요.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가 되는 잠수교에서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 같은 것도 판대요. 이런 것도 좀 구경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또 사진도 한 장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부디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여의도 한강공원 네. 물빛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한강 달빛 야시장이랍니다.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동남아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먹거리 축제를 더한 이벤트와 프리마켓, 버스킹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열리는 세계거리 춤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 이거는 처음 들어봐요. 춤축제가 있구나. 여기 가서 막 춤추면 돼요. 그러니까 10월 21일 그리고 22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열린다고 하는데 뭐 유명 초대 가수도 있고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구경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많네요. 네, 이제 역시 가을이니까. 그러니까요. 확실히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천고마비 얘기. 그러니까요. 이런 가을 꼭 한번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나들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부디의 명언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예, 오늘의 명언은 이 여성 CEO예요. 네. 할리 피오리나 라고 하는 분인데 휴렛패커드 네. CEO였던 HP. 예, 맞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내 한계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저건 못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1980년도 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뭐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남녀 차별이 없이 존재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 시기에 여자가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할리 피오리나는 그런 주의 편견을 깨뜨리고 성공한 CEO, 여성 CEO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마다하고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네. 새롭고 두려운 일을 참 시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겠죠.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습관처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보고 실패를 하는 게 더 내 인생에 커다란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한계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한계가 없다라고 마음으로 정하고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해보는 네. 이제 올해도 상당히 많이 갔지만 진짜.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해 하는 한계를 깨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한계란 없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 멋진 말이네요.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인생의 진짜 많은 부분에서 적용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얼마 전 일이라서 그런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 선수, 우리한테 또 울림을 크게 줬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라든지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좀 가슴에 울림이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세상 얘기로 좀 넓혀가 볼까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상만 모든 일이 뜻대로야. 자, 오늘 둘이의 세상만사는요, 의료 과소비 이대로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참 좋은 제도죠.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국민건강보험. 이 재정이 지금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죠. 최근 기사를 보면은 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1%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건보율을 동결하면은 뭐 내년에 재정 적자가 뭐 불보듯이 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건강보험은 우리 삶에서 상당히 정말 중요한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기 요즘 또 감기 많이 걸리는데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더라도 사실은 의료보험의 혜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10,000원이 안 넘잖아요. 그 돈이 감기 비용이. 근데 이 많게는 80%까지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진료비를 대신 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보험 없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감기를 걸렸어도 한 20만 원 정도 가까이 내야 된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짜는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건강보험은 자기 소득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늘리고 고액진료를 선호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서 지금 그 건강보험이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이제 건보 재정 사정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병원에 자주 안 갔잖아요. 예, 병원에 가는 건 정말 뭐 크게 아파야 병원에 가는 거고, 안 갔는데 요즘은 조금만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간다는 거죠, 그냥. 혹시.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지금 건보 재정이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작년 한 해 건보 적자를 메우는데 투입된 국고만 10조 5천억 원대에 달했다고 해요. 네. 국고 지원을 빼면 오래전부터 지출이 수입을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만성 적자에 지금 빠져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2030년이면 적립금 고갈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의료 비용은 불필요한 우리 의료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고요. 이게 재정에도 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하고요. 네, 어디가 이상하면은 바로바로 진료를 받고 뭐 치료를 하고 이것도 필요할 텐데 재정 악화가 또 심각하니까 네. 이런 뾰족한 뭐 근데 대안이 이제 없을까? 제가 겪어 보니까 네. 주변에서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보험이 되는 것들이 좀 비싼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해도 이제 보험이 되니까 가서 막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안 주느니 마느니 뭐 이런 지금 다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건 맞는 것 같네요. 자, 세미나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또 일주일 뒤 10월 25일에도 있어요. 역시 수요일이고 오후 2시부터입니다. 10월 18일 날 주제는 부동산 시장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그리고 25일의 주제는 재개발 시대 1급지 소액투자 전략 공개인데요. 각각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실까요? 네, 거의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하나의 이제 연장선상이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장을 읽는 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 언제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추세를 읽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시장을 읽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장을 100% 읽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7, 80%는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다면 지금 또 정책의 방향성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네. 정책의 방향성을 봐야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재개발 시장, 재건축이 어떤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면 그 흐름에서 가장 우리가 좋은 1급지를 어떻게 선택해서 우리가 들어갈지. 왜냐하면은 지금 1급지가 시간이 지난다고 1급지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지금 1급지는 시간이 지나도 1급지예요. 그렇지만은 지금에 내가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금액과 시간이 지났을 때의 금액과는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투자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루속히 빨리 투자하는 그런 1급지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월 18일도 오후 2시, 25일도 오후 2시 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선착순이니까 조금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좀 깊은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담은 또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같은 경우는 뭐 매수에 대한 고민, 매도에 대한 고민, 아니면 지역에 대한 고민, 아니면 전반적인 재테크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다 해결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개인 상담도 뭐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급한 분들은 개인 상담, 1대1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와 개별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의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해결책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이어갈게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간편하게 전화 연결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오늘 또 연결해 주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강동구 고덕동 156-2번지 단독주택을 지금 보유 중인데요. 네. 10년 전에 제가 매수를 하였었는데, 네. 매수를 하고 이제 거주하면서 세를 놓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재개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얘기가 사라지면서, 전망이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주소도 말씀해 주셨고 고덕동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10년 동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네. 10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개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디하고 통화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덕동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덕동은 지금 뭐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가 없이 단독주택 위주의 그런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여기 고덕 1동 요쪽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샘토공원인데 요쪽 라인, 그리고 요쪽 라인. 여기가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평형대는 아니고 50평, 60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돼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구역, 뭐 2-2구역, 2-1구역 이렇게 구역을 해서 옛날에 재개발을 할 것 같이 진행을 이렇게 뭔가 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지부진해지고는 있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데가 거기가 이제 그 2-1구역 그쪽도 재개발을 원래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거기도 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던 곳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일단 좀 거시적으로 좀 크게 한번 보면요. 이 강동구 이쪽 라인에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은 9호선이 들어온다는 거죠. 9호선 연장선이 들어오는데 9호선 연장선이 요쪽 샘터공원 옆쪽으로 여기가 9호선이 들어와요. 9호선 연장선이. 그러면은 역세권이 되죠. 아주 바로 초역세권이 되는 그런 이제 입지 위치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강동구 우리가 항상 이 투자할 때 가장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될 것이 양질의 일자리인데 강동구는 일자리가 또 없는 대표적인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쪽에 고덕 비즈밸리라고 해서 커다란 일자리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유통, 판매 시설, 호텔, 컨벤션 센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와요. 그리고 총 15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한 35,000명 정도의 3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일자리가 크게 생기고 그리고 주변 지역이 바뀌는 거죠. 일자리도 생기고 9호선도 새롭게 들어오고 그래서 주변이 앞으로 많이 바뀌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 고덕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종간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이 중부고속도로나 춘천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입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재개발을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결국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 상당히 저도 예전에 가봤지만은 상당히 고준역하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일자리가 크게 생기면서 이 동네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뀔 거다. 그러면서 지금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쪽 지역들이 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는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커질 곳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마음 편하게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궁금한 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덕동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교통을 비롯해서. 예전에 우리가 보통 강남 3구 네. 하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 전에는 강남 3구란 용어를 강남에 있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강남 뭔 3구냐 2구지. 그래서 강남, 서초만 강남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송파도요. 이제 강남 3구로 완전히 이제 편입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드는 분들이 이제는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은 송파에 그 당시는 일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송파에 지금 일자리가 뭐 많이 생겼잖아요. 네. 문정 법조타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롯데타워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송파가 명실상부한 강남 3구로 인정을 받았는데 네. 저는 이 강동구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강남 4구로 이제 인정받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여기도 고덕역 주변 그쪽에 이제 학군도 괜찮고 학원가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카페도 괜찮고 그러면서 일자리까지 생기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강남 4구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곳이죠. 일단 지역적인 전망은 굉장히 네. 좋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또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신 다른 분들도 연락 통해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분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 1동 현대아파트 3차 31평을 전세 끼고 보유 중입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보유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노원 상계 1동이고요. 현대 3차 아파트고 장기간 보유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전세 끼고니까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매도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망이 좋다면 그대로 갖고 계실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자,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조금 애매해요. 여기 수락산역이 있고요. 네. 여기 그 마들역 있는데 그 중간 정도에 가까이, 그러니까 역세권 아니죠. 이 밑쪽으로 이제 상계 중앙 아파트들이 줄줄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보면은 항상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일단 우리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염려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31평 단일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0평 남짓 해서 사실은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500세대가 좀 안 되는 아파트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렇죠.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려면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직접적인 호재, 간접적인 호재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네. 직접적인 호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직접적인 호재고요. 그렇죠. 간접적인 호재는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바로 인근에 네.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교통이 지하철이 다시 생긴다든지 이게 이제 간접적인 호재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그런 호재를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적인 호재가 아닌 간접적인 호재는 이쪽에 있잖아요. 이 밑에 여기 어디에 노원역 쪽에 있어요. 노원역 쪽에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창동역 쪽에 GTX도 들어오고 한마디로 호재는 이 밑에 쪽에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이 밑에 쪽에. 그래서 이 위쪽과 밑에 쪽에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그렇게 뭐 몇 정거장이나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호재라는 것은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호재지 떨어져 있는 건 호재가 아니에요. 사실 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호재가 없어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31평 여기가 단일평형인데요. 이게 한 7억 6천 정도까지 최고가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한 6억 4천에 거래가 됐고요. 호가 한 7억 초반 이렇게 7억 원대 전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거의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아파트에서 여기가 투자의 목적이라면 저는 특별히 투자 가치가 있진 않아요. 실거주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장기간 지금 보유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적당한 그런 가격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가격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한 7억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까지 거의 와가니까 이제 매도를 빨리 하시고 갈아타기를 해서 다른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뭔가 가치가 있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간접 호재는 좋지만 직접 호재 쪽이 좀 아쉽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갈아타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구이동 세안아파트 위쪽 북쪽 근방으로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지금 구이동 세안아파트 위쪽 북쪽 근방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 일대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지역 전반적으로 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세안 아파트가 네. 구일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 구일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요 위쪽이면은 이쪽 라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쪽에 여기가 네. 이제 빌라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축, 신축 빌라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뭔가 개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은 구의역하고 역세권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거리가 조금 있죠. 거리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포인트를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포인트를.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자양동의 가장 큰 가치는 일단 한강변이에요. 그렇죠? 한강변이라는 건 바로
이쪽을 얘기하잖아요. 밑에 여기가 한강변이잖아요. 네. 자, 이 한강변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여기 위쪽 이쪽 라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위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가 이제 세안 아파트고, 그러니까 그 위쪽 라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화두는 뭐냐면은 이 한강변이거든요. 이 한강변 쪽이 지금 저쪽이 자양 4동, 3동, 여기가 2동이에요. 근데 자양 4동은 이미 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됐고 3동은 아파트예요. 여긴 다 아파트 지역이고요. 네. 아파트 지역이고 4동은 다 지금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이 돼 있는 곳이죠. 그럼 이제 남은 곳이 여기인데 남은 곳이 이쪽이죠. 이렇게 이쪽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이 한강변이지만은 이쪽도 빌라 밀집 지역이고 이쪽도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네. 이쪽에 스타필드가 들어오잖아요. 이쪽 라인에 스타필드. 그쵸? 예, 스타필드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가 구의역이 있는데, 이 구의역 밑쪽, 여기가 낡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이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 자, 그래서 여기는 옛날부터 땅값이 상당히 비싼 곳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고등, 초중고가 다 몰려 있어서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여기가 일자리가 크게 생기는 그런 지금 계획이 있죠. 일자리 크게 생기는 V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에 엄청난 호텔도 들어오고, 구청도, 광진구청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일자리가, 이게 광진구도 일자리가 없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광진구에서 최대 일자리가 여기 들어옵니다. 네. 일자리 들어오고, 스타필드도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 한강변이라는 이 입지, 여기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위쪽은 언젠가 개발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언제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하지만 이 밑에 쪽 한강변은 벌써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려면 한 2억 정도 2억 중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축 빌라는 한 1억 중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축 빌라 만약에 2억 중반 주고 이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쪽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쪽 한강변 이 라인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 아닐까요? 네. 항상 우리는 재개발은 먼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곳, 그렇죠? 사업 속도 그리고 위치가 좋은 곳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한강변이 가장 입지가 좋잖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반대로 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금액이 나는 신축을 살 만한 금액이 2억 중반 이렇게는 안 되고 한 1억 중후반 정도 된다. 그럼 여긴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또 다른 좋은 입지 좋은 곳 마포 쪽도 있습니다. 마포 쪽에 그런 개발 지역 이런 쪽도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많지는 않지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 지역을 궁금하시면은 세미나에 한번 오시든 아니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진구 구이동 빌라 그냥 이렇게만이 아니라 방향을 세부적으로 잘 정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저기 사실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들 보면 다 개발한다 막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다 개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네. 네.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일단 지금은 상담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러프하게 저희가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전화 통해서 또 상담도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또 연휴가 길었으니까 그동안에 부디가 어떤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왔는지 너무 궁금해서 다음 코너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칩 아파트 찾아볼게요. 따라오세요.
네, 우리가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블루칩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푹 쉬고 왔으니까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좋습니다. 힘차게 출발은 해봤는데, 연휴가 길었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와 주셨나요? 예, 이번엔 수원으로 왔습니다. 수원, 좋습니다. 수원에도 아파트가 좀 많은데, 어디일까요? 수원의 화서동. 화서동의 한진 현대아파트입니다. 화서동의 한진 현대아파트. 네. 여기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역부터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여기가 화서역하고 네. 초역세권에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직 재건축 연한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네. 9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라서 한 3, 4년 남았나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 3년 네. 정도 남은 아파트예요. 하지만 좀 미래 가치를 보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네. 이 화서역은 지금 1호선이죠. 1호선 화서역인데 여기가 신분당선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요. 호매실 봉담선에서 이쪽 라인으로 광교 화서 호매실 해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신분당선이 또 들어옵니다. 네. 신분당선이 들어오면 이제 역세권이 되면서 신분당선 이제 서울 접근성이 이제 커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주변 다 공원이죠. 그래서 살기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위쪽에 네. 여기에 스타필드가 들어와요. 네, 스타필드. 가까운가요? 그렇죠. 멀지 않죠. 예, 스타필드가 들어옵니다. 수원에. 네. 여기 2023년 말에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23년 12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그쵸. 예. 그래서 또 요 밑에는 지금 이제 공공 재개발로 여기도 이제 낡은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공공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네. 이 앞쪽 라인이 네. 여기 수원역 푸르지오 있거든요, 여기. 네. 이 푸르지오가 상당히 그 평당가가 비싼 아파트예요. 이 푸르지오를 비롯해서 이쪽이 이제 전부 다 하나의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진 현대 아파트도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36평에서 49평,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이루어져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평균 대지 지분이 약 16평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한 500세대가 좀 넘어 516세대 이렇게 되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호재가 여러 개 있죠. 여기는 재건축도 할 수 있는 아파트. 일단 직접적인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그런 호재가 있고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또 호재가 있잖아요. 간접적인 네. 호재가 2개씩이나 됩니다. 자, 이래서 직접적인 호재와 간접적인 호재 이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화양초등학교나 학교 이런 뭐 고등학교 학교들도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이 녹지 공원들도 있어서 살기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주변에 상업시설들도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도 있는 충분히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평가라는 거는 부동산에서 사실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아파트는 실제 가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어떤데요? 자, 여기가 가격이요. 36평, 42평, 49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6평이 2018년도만 해도 3억 8천 요런 정도 갔던 게 최고가가 7억 2천까지 갔었어요. 7억 2,500. 요게 지금 5억 7,500. 5억 7,500이니까 아직도 약간 중간 정도. 아직도 지금 네, 가격이 네. 좀 떨어져 있는 거죠. 42평 3억 7천 이렇게 가던 게 네. 7억 2천까지 갔다가 지금 6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건 많이 올라요. 네, 6억 9천. 요건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49평 4억 가던 게 7억 4,500에까지 올랐다가 이게 참 비슷해요. 그렇죠? 예, 최고가가.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여기는 네. 아직.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최고점을 아직까지 다 넘질 못했어요, 대부분. 어떤 강남의 어떤 특정 단지, 이런 단지들만 넘었지, 실제로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최고점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면은 항상 이 최고가는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익을 내고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도 상당히 큰 아파트로서 여기 또 실거주하면서 투자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추천을 오늘 해드리는 좀 블루칩 아파트로 네. 정해봤습니다. 수원 화서 한진 현대아파트 오늘의 블루칩 아파트인데 일단 포인트는 항상 강조해 주시는 직접 호재, 간접 호재. 근데 이게 다 있다. 그렇죠. 아직 연한이 조금 남았지만 어쨌든 3, 4년 후에 재건축 연한이 되면 사업성도 충분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있고. 아파트죠. 네. 아. 그리고 뭐 신분당선 교통 호재라든지 아니면 스타필드 같은 간접 호재도 있는 아파트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한다. 이런 면에서 블루칩 아파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전국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네. 연구하신 느낌입니다. 예, 여기 저기 저 시간 좀 찾아서 네.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아직까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최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네. 좀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한테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블루칩 아파트 꼭 좀 좋은 아파트로 또 찾아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지금 가면 또 이번 가을은 이제 끝이잖아요. 가을 소중하게 보내시고요. 맞아요. 항상 풍성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지금도 가고 있는 가을이 참 아깝게 느껴지는데요. 꼭 좋은 가을 날씨 만끽하시는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부동산 이야기, 부자 되는 정보 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